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팀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에 등장하는 가격 민감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아이폰 리뷰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코멘트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프로를 살까요? 그냥 아이폰 12를 살까요? 아니면 미니를 살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애초에 애플은 이렇게 네 가지 가격을 제시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민감도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격 민감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소비자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한 대 낼 수 있는 가격이 난 절대 100만 원 이상은 안 돼. 이런 분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이폰을 한번 사면 5년 이상 쓰는 이유도 1년에 아이폰 비용으로 20만 원 이상 들이는 건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격에 약간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150을 내더라도 200을 내더라도 나는 최고 사양으로 제일 좋은 물건으로 갖춰야 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가격에 둔감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스타벅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 구성이죠. 그냥 블랙커피는 가격이 제일 싸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카페 라떼에다가 뭐 샷 추가하고 휘핑크림 올리고 뭐 드리즐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금방 5-6천 원 넘어가잖아요. 이 책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차이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 그러니까 어떤 고객은 내가 집에서 내리면 이거 커피 10센트도 안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2.2달러 이상은 절대 못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겠고, 커피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7달러 정도까지 낼 수 있어, 커피는 행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겠죠. 이렇게 가격에 민감하거나 둔감한 고객들의 지갑을 둘 다 열게 만들려면 이렇게 가격의 차이를 두어서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 메뉴 사이에 원가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각 메뉴에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스스로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스타벅스는 이를 통해서 단순히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메뉴는 각 고객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든다. 큰 용량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시럽이나 초콜릿 파우더 혹은 휘핑크림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원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스타벅스가 이러한 모든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는 1-2센트의 미미한 차이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레귤러 카푸치노 혹은 핫 초콜릿에 3.3달러는 매겨야 한다. 물론 스타벅스는 그러고 싶겠지만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 원가가 모두 비슷한 제품들의 다양한 가격을 매겨 놓음으로써 스타벅스는 가격에 덜 민감한 고객들과 그렇지 않은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값을 후하게 지출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 호사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톨 사이즈가 아니고 그란데 사이즈가 양이 더 많으니까 비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가 차이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1-2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고객들의 가격 민감성, 가격에 대한 민감함 혹은 둔감함을 이용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들의 전략을 가격 표적화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마존이 고객의 브라우저 쿠키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도 개의치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세일만 노리는지 아니면 정가에도 턱턱 사는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의 최종 가격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죠. 또 도시괴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항공기 티켓을 살 때도 쿠키를 삭제하고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표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기업의 가격 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소개해드리면 디즈니랜드의 지역 주민 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도쿄에도 살아봤고 홍콩에도 살고 있어서 지금 디즈니랜드가 상시 지역 주민 할인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디즈니랜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딱히 비싼 돈을 들여서 디즈니랜드에 갈 이유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또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뭐 딴 데 가서 놀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지역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디즈니랜드에 가보겠다고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관광객들에게는 할인을 해줄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한 10,000원, 20,000원 비싸다고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10,000원 비싸다고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디즈니랜드의 입장권 가격에 민감하고 관광객들은 둔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표적화하여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폰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2의 경우에는 이런 가격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아이폰 미니가 95만원, 그냥 아이폰이 109만원, 프로가 135만원, 프로 맥스가 149만원. 당연히 고급 기종일수록 원가가 높아지긴 하겠죠. 카메라도 2개가 아니고 3개 쓰고 프로 기종에는 뭐 라이더 센서도 달려있고 스펙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미니와 프로 맥스에 50% 육박하는 가격 차, 이걸 과연 원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그냥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면 충분해. 카톡 좀 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본격적으로 동영상 편집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고사양, 누구보다도 인기가 있는 제품을 사서 갖춰야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가격 민감도를 가진 소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애플의 내부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가격 민감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뭐 좋은 칩을 쓰고 좋은 카메라를 쓰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이렇게 비싼 기종으로 쓸려 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신이 어떤 상품을 살 때 실제로 그게 왜 필요한지,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 둔감할수록 원가 대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아이폰 리뷰에서 유입되어 오신 분들이 최근에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은 이렇게 책이랑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또 홍콩 생활 이야기나 일상, 커리어 이야기 등도 다양하게 다루는 채널이니까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런 곳으로도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남은 일요일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